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 방법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회사를 다시 만들게 된 것.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글자체라든가 이런 거를 디자인이라고 얘기할게요. 디자인해서 그거를 처음에 폰트를 만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잘 나가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 창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고 다시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성공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자, 이게 한 가지 맥락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스티브 잡스가 그 연설에서 2005년도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연설을 한 그 내용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듣고 싶은 그런 어떤 디자인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폰트 만들고 이것이 자기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영화로도 연결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 공부에다 적용을 하면, 예, 학교 공부에다 적용을 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 학과도 있어요. 그죠? 영화를 만든다? 영화 애니메이션 학과도 있어요. 제가 알기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학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들도 좋아서 하고 스티브 잡스만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거를 뭐 물론 저처럼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처음 가서 이 한 학기 만에 6개월 만에 이제 드랍아웃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거기에서 뭐를 이게 무슨 자기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길로 가게 될지에 대한 그거를 길을 보질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value in it 이라고 I didn't see the value in i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았다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대학에 가서도 뭐를 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랐던 거를 찾은 게 어디냐면 이 대자보라든가 뭐 이런 게 써놓고 막 이랬을 때 필체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진짜 너무 끝내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럼 컴퓨터에다 접목할 수 없을까 그래가면서 배워가면서 연구를 한 거죠, 말 그대로.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디자인도 하고 또 그거는 디자인도 좋아하고 디자인에 대한 그 열정도 있고 영화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꼭 이 분야뿐만이 아니에요. 과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학생들 중에는 제가 들은 걸로는 제 아들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린 바이올로지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어려서부터 확고했고 처음에는 이제 락 사이언티스트였다가 이제 그 마린 바이올로지스트로 그 바뀐 게 초등학교 때부터 바뀐 게 아직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웨이터가 돼서 음식 날라다 주는 거를 하겠다 뭐 이것도 있었어요. 요리사도 되겠다 뭐 이것도 있었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저희 해양 생물학자, 해양 동물학자 뭐 이걸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데 저희 아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아들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생태학, 그러니까 environment,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이컬러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서부터 바이올로지를 뭐 관심 있어서 바이올로지를 하겠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관심사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그랬지만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가 가지고는 생화학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을 때 실제 제가 생화학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면접 갔을 때 그 교수님들이 질문 받은 게 제가 질문 받은 게 딱
하나만 기억이 나요. 뭐 많이 있었겠지만. 뭐였냐면은 그 생화학을 왜 선택했냐라고 했는데 제가 생화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 대학 지원서 내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백과사전을 쭉 뒤졌는데 어쩌다가 그 페이지에 어쩌다가 거기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생화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봤는데 생화학의 뭐 생명 현상을 화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뭐 이해해가는 어떤 학문이다라는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질문이 그거였어요. 생화학을 왜 지원했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생화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생화학을 딱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아 이러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질문은 그거 하나로 끝났던 것 같아요. 면접 보러 가서. 네. 그랬지만 비록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생화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뭐를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갔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지 않았죠. 예. 어떻게 했느냐? 딱 그만두고 나와서 물론 돈도 없었던 그런 어떤 현실도 있었지만 딱 나와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지고자 심지어는 그 여기는 이제 캐나다 여기서도 뭐 그 보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왜 홈리스들이 하는 게 돌아다니면서 캔 모으고 병 모으고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그것도 꽤 나와요. 예. 저는 이제 캔이나 이런 거를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뭐 리사이클 하는데 던지지 않고 다 그 리터니티 포로 들고 가든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서 보면은 아 내가 모은 게 이만큼이 꽤 되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팔고 그래가지고 병 모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돈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무슨 템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템플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식사다운 식사 한번 하는 게 그 자기의 즐거움이자 삶의 행복이었다고.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의 이야기죠. 그 친구 방에 그 방바닥에서 자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제 홈리스처럼 생활했던 그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홈리스였죠. 예. 친구 잠자리만 이제 친구 방 바닥에서 침대도 아닌 바닥에서 잤다고 잔 거 빼놓고는요.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그 자기의 시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시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에. 예. 스티브 잡스가 갔던 길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갔던 길과는 두 가지 갈래길이 확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스티브 잡스는 절실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그 필요했던 거는 뭐였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한 상태에서 그것을 만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목표, 예. 목표가 뚜렷한 것을 먼저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역으로 뒤집자면은 뭐 제가 제 스티브 잡스 연설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얘기가 나왔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은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는 폰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글자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그 말 그대로 나를 흥분시키는 하나의 그 공부를 하게끔 자극을 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에다 집어넣지? 예전에 컴퓨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컴퓨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저 요렇게 그 신호등 지금 이제 여기 그
저희 집 근처에도 신호등에 보면은 번호가 뭐 12 이런 식으로 나올 때 12초에서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면서 나올 때 이 번호가 왜 이렇게 각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제일 처음에 접했던 컴퓨터가 저런 컴퓨터였어요. 네, 실제로 각진 상태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타이핑을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글자체 같은 거였또 예, 그런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서는 이 필체라고 하는, 물론 제 필체는 악필이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억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와 이게 진짜 내가 보기에도 이게 필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고 막 이런데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렇게 딱딱한 이런 글자 말고 어떻게 하면 기억자를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붓글씨처럼 집어넣을까, 그러면은 이 필체를 하나하나 보는 그 각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볼 때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결국은 해상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모니터에 저희 이 모니터에 가는 신호들을 이용해서 잔잔하게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까를 계산을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쉬운 그런 어떤 표현법을 빌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드는 뗏목 있죠. 뗏목. 음, 뗏목을 만드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뗏목을 만들어서 저쪽 건너가서 낚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고자. 예, 고기를 잡고자.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뗏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건너가려고만 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뗏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진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남들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가지고 건널 방법이 없나? 그러다 방법을 못 찾으면, 누가 만들어 놓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면 포기해야죠.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뗏목을 만들겠다가 목적이었던 거죠. 목표.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거가 진짜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는 뭐였냐면은 뗏목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뗏목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만들어 놓은 뗏목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뗏목을 만들 방법을 고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뭐죠? 물살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재질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묶을지를 분석을 하고, 이거를 분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역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역자가 있어? 그러면 기역자를 가지고 어떻게 뗏목에다 반영을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뗏목을 묶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묶을 때 뭐 어떤 끈을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볼까? 그래가면서 나무를 얘기를 할 땐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거를 가지고 써야 될까? 아니면 나무 자체를 좀 이렇게 평평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묶어야 될까? 아니면 동글동글한 통나무 같은 걸 묶어가지고 뭐 해야 될까? 온갖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 강을 건널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를 두는 게 어디에다 두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건 뭐 영화를 하던 그걸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디자인 잘해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내가 디자인 끝내주게 해가지고 뭐 저기 영화 애니메이션을 내가 영화로 만드는 게 꿈이야.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가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내가 못을 박아야 돼요. 나무에. 아니면은 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뭐 통나무를 잘라서 뭐 저기 뭐죠? 그 불을 떼는 데 쓰든 뭐를 하든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도구가 가능할까? 도구를 찾아요. 그래서 도끼를 찾는가? 아니면 망치를 찾든가? 그래요. 그러면은 망치와 도끼를 내가 찾으면 쓰면 돼요. 문제는 뭐냐? 이 망치와 도끼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아서 쓸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망치와 도끼를 찾아서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남들이 가르쳐 준 것들, 남들이 누가 비법이 있나 이걸 찾아가지고 자꾸 배우려고만 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뭐를 했죠? 도구를 찾은 게 아니에요.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 방법을 공부가 그 재미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실제로 바뀌고 그 스티브 잡스와 같이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도구를 찾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찾는 여기서 바꾸면 이거예요. 지식을 찾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도구를 만드는 공부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저만이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구를 만드는 공부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같은 것, 망치를 만들든 도끼를 만들든 이 어떤 것이든 지식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내가 개념화 시켜가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도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가는 바로 그 공부 방법. 그 공부 방법만이 삶과 연결시켜서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또 그 공부 방법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교 공부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 하는 공부든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을 즐겁고 말 그대로 그 이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용도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공부 방법 시작을 했죠. 지금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공부 방법 자체 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어지는 공부 방법에 대한 방송에서 계속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